네, 2024년 1월 8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일반병동에 있죠. 조만간 퇴원을 해야 되는데 퇴원할 때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 궁금합니다. 지난번 피습을 당했을 때 그야말로 그의 정치적 도량과 그릇을 보여줄 수 있는 천재 일류의 기회를 그는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한 번, 이번에 거짓 뉴스 이런 걸로 뭐라고 할까, 헬기 타고 온 망신을 덮으려고 하다가 그것도 깨졌는데 이번에 그의 그릇 크기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옵니다. 어떻게 할지 궁금합니다. 자, 이번 피습 사건을 보게 되면은 흔히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외로운 늑대가 되게 범행을 하죠. 그렇게 범행을 했다는 쪽으로 지금 경찰이나 수사당국은 보는 것 같은데, 이 외로운 늑대가 문제라면 이재명은 개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을 바로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피습당했을 때, 물론 그때는 대통령은 아니었습니다. 60바늘을 꿰맸죠. 조금만 더 내려갔으면 그야말로 경동맥이 끊어지는 건데, 그 칼로 확 그었죠. 이건 제대로 그었죠. 그때 이제 박근혜는 대전은요 했다라는 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버하지 말라라고 했다라는 주장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로는 60바늘을 꿰매고 나서 첫 마디가 오버하지 말라. 이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퇴원 메시지가 된 거죠. 그때는 대전은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알려져 갖고 이 피습 사건이 오히려 그 당시 박근혜가 이끄던 정당이 다음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기폭제가 됐습니다. 똑같이 이번에 피습을 당한 이재명 대표가 어떤 퇴원 메시지를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번 4월 10일 날 총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오버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재명은 뭐라고 할까요? 하여간 이번 사건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고 주목되는 거는 환자인 이재명을 의사들이 집단으로 공격했다는 거. 이건 시대의 사건입니다. 왜? 어떻게 119 헬기를 불러서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가느냐? 누구 마음대로. 이것 때문에 전국의 의사들이, 광주의 의사, 전라북도의 의사까지 전부 다 이재명을, 전부 다는 아니지. 전국 의사협의회에서도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씨가 반전을 시키려면은 상당한 퇴원 메시지가 필요한데 뭐가 나올까요? 자, 이 사건은 외로운 늑대가 일으킨 습격, 테러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테러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건이 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법학을 한 사람이고, 그리고 검사로서 평생을 살다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평상시에 국가 운영은 법치를 하는 게 맞아요. 법에 의해서, 룰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게 맞아요. 법치. 룰바이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정치 행위는 반드시 룰에 의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모든 나라가 침략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이런 앞벌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려서 이스라엘이 지금 철저하게 하마스를 박살내고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의 의지, 국민들의 의지와 정치 집단의 의지가 결합되면서 기존의 법에서 금지하는 행동은 다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치는 평상시의 룰이지만은 정치가 들어가게 되면 법 이상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정치는 법 이상입니다. 평시에 정치는 행정이라고 하는 거라면 법에 의한 룰 바이 로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행정이고 행정 이상의 정치 행위는 폭력이 참여합니다. 테러가 있고 암살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흥미롭게 얘기했던 사람은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가 스펜서 스미스에게 쓴 편지에서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The tree of liberty. 자유의 나무는 must be refreshed. 매일매일 신선해진다. From time to time. 매일매일이 아니고 때때로 신선해진다.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애국자들과 독재자들의 피에 의해서 때때로 신선해진다.
It is its natural manure. 이러한 피는 나무를 위한 거름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토머스 제퍼슨이 어떤 사람인지 미국의 법치제도를 세운 사람인데 그가 이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독재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리프레시드, 점점 싱싱해진다. 뭐 자란다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it is its natural manure. 그리고 이거는 자연적인 거름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 이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는 독재자가 있고 그 자유를 찾고자 하는 애국자들이 있으면 충돌하면서 죽음이 일어나면 그런 그 죽음이 거름이 돼서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점점 더 싱싱해지고 리프레시드 된다 이겁니다. 지난번 제가 한번 방송했지만은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행사 때 이재명 씨는 지금 감옥이란다. 서울대 병원에 있죠. 축사를 고민정 의원을 통해서 대신했습니다. 이 이재명 축사를 보게 되면 민주주의도 민생경제도 한반도 경제도 모두 붕괴 위기입니다. 지난 1년 7개월 언론 탄압과 노동 탄압이 되살아났습니다. 라고 이재명은 연설했고요. 민주주의는 싸우는 자, 지키는 자일 것이다. 싸우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고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길 기다려서는 안 된다. 라는 말도 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가면 빨리 오고 외면하면 늦게 온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어달라는 말씀에 실천으로 응답해야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김대중 씨가 생전에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다시 거론하면서 아까 제가 토머스 제퍼슨의 자유라는 나무 문구를 밝혔는데 이 김대중 대통령은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을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사살합니다. 그때 그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불러다 놓고 가까운 곳에다 불러다 놓고 50m 떨어진 곳에 불러다 놓고 박 대통령을 살해하고 그 다음에 그 피 묻은 옷을 들고 입은 채로 쫓아가서 정승화 총장하고 육군본부로 가서 국무위원을 불러가지고 국무회의를 열고 어쩌고 하다가 김재규가 범인이란 걸 안 헌병감 그리고 전두환 씨가 사령관이었던 보안사가 그를 체포하면서 하나의 막이 끊어집니다. 근데 이 정승화 씨는 총소리도 듣는 자리에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대통령 권한이 되는 최규하 국무총리는 현장에 있었던 김계원 실장으로부터 김재규가 범인이란 말을 들었음에도 국무회의가 열리고 김재규가 설치는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죠. 두 사람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지금도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테러한 사람의 배후를 조사를 철저히 하잖아요. 그를 차를 태워준 사람이 누구냐 갖고 막 떠드는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그와 언론이 아주 그냥 황색 언론 짓을 했던데 그냥 뭐 태워준 거잖아요, 차주가.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까지 조사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김 씨가 만들었다는 남기고 싶은 글을 누군가가 대신 발송해 주려고 했다는 것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박 대통령이 피살됐는데 이재명은 피살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여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진실을 알고도 임을 다루고 있었던 최규하라든지 현장 가까이 있었던 정승화를 조사하지 않는 건 이상한 거죠. 그 조사하기 위해서 근데 정승화 씨는 11.6 사건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바로 계엄사령관에 임명되고 실질적인 권력자가 되니까 손을 못 대는데 그거를 전두환 씨가 이끄는 배원사가 47일 이후에 조사하겠다고 하니까 정승화 씨가 반항을 하면서 자기 진영 사람들에 의해서 사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부대 동원을 하다가 일어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다른 부대가 출동했는데 그게 12.12죠. 그걸 군사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12.12. 전두환이 한 걸 군사반란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재명 테러를 한 사람 그 배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조사를 받은 사람이 뭔가 일으켰을 때 그 반란 세력을 억압하려고 하면은 그 세력을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반란인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자, 이게 79년도 10월 26일 날 박 대통령이 살해되고 12.12 때 정승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80년 3월 26일 됐을 때 김대중 씨, 그때는 김대중 씨죠. YMCA에서 그는 아까 토머스 제퍼슨의 연설을 의식한 듯 이렇게 합니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때때로 애국자와 독재자의 피를 먹고 다시 싱싱해진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서울대학교에서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게 계속 5월에 지금 그 영화를 만들었던 서울의 봄 사태가 5월 달에 벌어지죠. 저는 그때 우리 현장에서 봤으니까. 이렇게 가는 와중에 3월 26일 날 민주주의란 나무는 국민의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 김대중은 4월 16일 날 인하대학교에 가서 혁명은 혁명을 낳고 우리 모두가 혁명가다라고 발언합니다. 4월 17일 서울대에 가서는 김상진, 김주열 못지않게 김재규도 충신이다.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4월 18일 동국대 강연에서는 11.6 사태는 독재에 항거한 전 국민의 혁명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되는 와중에 서울대 시위가 일어나고 이게 서울의 봄으로 가는 거죠. 그럼 김대중에 대한 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전국 계엄을 확대되는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나서 5.18이 터지는 겁니다. 자, 제가 아까 법치를 얘기했습니다. 테러는 무조건 안 되는 게 법치인데 이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은 정치를 하다 보면은 테러가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합니다. 미국에서도 하고 우리도 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만 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나중에 큰 성공을 거두면 프랑스 대혁명처럼 혁명으로 인정이 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까 그러한 연설을 했고 그리고 그 훗날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씨 탄생 100주년 때 민주주의는 어쩌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가 피습을 당했어요. 그 습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아주 웃기는 게 자상이냐 열상이냐 논쟁이 붙고 있는데 전 그게 되게 우습고 한편으로는 가소로워요. 사건 기자를 해본 입장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 현장 동영상을 보게 되면 지금 뭐 많은 유튜버들이 떠들고 있는데 아유 제 입장에서는 좀 시끄럽습니다. 그 범인이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 정면을 찌르지 않았어요. 목 옆을 찔렀어. 이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감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에서는 금방 아는데 주저했다는 거죠. 이게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급소를 못 찌릅니다. 정면을 찌르면 되는데 그걸 못 옆으로 찌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칼을 썼기 때문에 자상은 자상인데 옆으로 피부가 찢어지니까 열상 모양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강청희라고 하는 뭐 의사협회 부회장진하고 인재로 영입된 민주당에 영입된 사람은 칼을 썼기 때문에 자상이다 그러는데 옆으로 휙 지나갔으니 찢어지니까 열상이 되는 거예요. 보기 나름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이 전문적인 진짜 테러리스트면 정면을 찔렀겠죠. 그럼 바로 자상이 나오죠. 그리고 굉장히 위험해지죠. 처음에 이렇게 겁이 나서 했다가 상대방의 반응이 커질 때 살해 의사가 있는 사람이 막 찌르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되게 범죄 현장 가보면 발견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 없는 논쟁이고요. 자, 이거는 쉽게 말하면은 개딸들이 자기 의사가 확신이 있어가지고 막 주장하잖아요. 그런 개딸들이 계속 가다 자기 확신이 강해지면 행동으로 들어가면 이 외로운 늑대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자기 세계관에 갇혀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옆으로 찌르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열상 논쟁이 벌어지는 건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런 피습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를 지지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개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개딸들이 주장한 거 보게 되면 참 어떨 때는 어이가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어이없는 주장에 빠져서 남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외로운 늑대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DJ 100주년 때 한 연설, 고민정 씨가 대독하긴 했지만 또 지금 서울의 봄에 영화에 쏟아지는 그 찬사를 보면서 이 팩트를 무시한 이런 허구에 박수를 치는 그 당시 정치 상황이 어땠고 김대중 씨가 어떤 연설을 했고 자유라고 하는 나무는 이런 연설이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이렇게 바뀌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쭉 알고 있는 저 입장에서는 계속 선전선동이 있었구나 이런 면도 보거든요. 자, 이재명 씨는 퇴원을 지금 일반 병동에 있으니까 퇴원하는 건 자기 마음이 있고요. 서울대병원에서도 뭐 나중에 너무 오래 있으면 나가라 그럴 겁니다. 그럼 나오면서 무슨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총을 맞고 수술을 했던
레이건 대통령은 그 후에 베를린 가서 연설할 때 풍선이 빵 터지자 나를 빗맞췄군. 총소리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니까 나를 쏘는데 또 빗맞췄군 하고 와 웃겼는데 그런 배심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아니면 The tree of liberty is refreshed from time to time with the blood of patriots and tyrants 이런 연설을 할 거예요. 아니면 민주주의란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재명 씨의 그릇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정치적 관점도 나오는 거고 그리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면 당신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개딸들은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이번 총선이 윤석열 정부를 검증하는 그런 계기일 거로 봤는데 지금 뜻밖에도 지금 이재명 씨는 지금 많은 게 노출돼 있어요. 형수하고 싸웠고 뭐 누구랑 김부선 씨랑 어떻게 했고 다 아들이 어떻게 했고 딸이 어떻게 했고 지금 다 드러났는데 이제 또 하나의 그릇이 드러날 겁니다. 이거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은 의외로 이번 총선을 계기로 이재명 씨는 헐벗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선동가가 될 수도 있겠다. 아니면 대인이 될 수도 있겠다. 이재명 씨는 천재 1위의 기회를 1월 2일 날 놓쳤고 또 헬기를 탐으로 인해서 전국의 의사협회로부터 비난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거를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기회가 이번 퇴원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이재명의 그릇이 다시 한번 드러날 거로 저는 봅니다. 퇴원 메시지 같이 지켜보시죠.